자, 오늘은요 프로젝트 K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디자인 컨셉 촬영을 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견적 공개를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견적 공개를 못해드리고 공사가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타임랩스를 공개했고 이제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밤낮으로는 엄청 춥고요. 밤낮 맞나? 아침 저녁,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조금 따뜻했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 한절기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다? 감기다.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제재가 덜해졌죠. 조금 애매하게 제재를 풀어놓은 것 같아. 지금 약간 한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열이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겠고 딱 한절기에 맞춰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제재를 풀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또 늘어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딱 희한하게 제가 가는 현장마다 또는 상담하러 가는 곳마다 지금 요즘 난리예요 하는 곳만 갔어. 처음에 대구에 난리가 났다 그랬는데 근데 대구 미팅이 굉장히 많았고 의왕에 뭐 한 게 붕 터져가지고 의왕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 저 의왕의 미팅이 굉장히 많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위생 청결 뭐 이런 거 제가 좀 관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겁은 많아가지고 마스크 구사 마스크 아니면 안 끼고 손 엄청 깨끗이 씻고 열심히 청결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 간 걸 수도 있고 아직까지 걸리지는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몰랐는데 유튜브 지원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대화창이 따로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돼 가지고 지원팀하고 대화를 제목에 나눴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을 쓰니까 지워지더라. 그럼 혹시 아이디만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디만 하고 있다. 근데도 삭제가 되는 아이디들이 있다.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원팀에서 하는 얘기는 내용을 조금 적고 아이디를 적어달라 라는 거예요. 우리 댓글 보면은 60% 한 50% 이상은 감사합니다 아이디 아니면 아이디
좋습니다. 아이디 이래요. 뭐 그게 서운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들고 가는 무료 나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는 없으나 지금 그렇게 적으면 불러가 될 수도 있답니다. 뭐 제재가 뭐 그렇게 많은지, 또 지원팀에서는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더 정밀하게 기술팀하고 얘기를 해서 차후에 또 이메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용 조금만 간략하게 좀 적어주세요.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고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젝트 K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 디자인 컨셉 촬영을 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견적 공개를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견적 공개를 못해드리고 공사가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타임랩스를 공개했고 이제 원가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이 원가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일 앞쪽에 견적 금액이라고 적혀있는 그 자리가 실제 견적 금액인 거예요. 건축주와 저희 회사와 커넥팅된 금액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디자인을 해서 건축주께 보여드리고 건축주께서 마음에 든다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지역 규제가 있었어요. 박봉지붕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택하고 카페하고 한 건물 안에 동선을 나눠서 주택은 주택대로 카페는 카페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디자인을 해드렸죠. 한 개는 롱브릭 적벽돌, 그리고 한 개는 롱브릭 시멘트 벽돌로 해서 컨셉만 보여드렸는데 오케이 승낙을 또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자 했는데 우리 건축주님께서 다음날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뜨리자, 두 채의 건물을 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설계나 마지막 디자인이 나오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원가 실행 내역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요 실행 예산서 보낼 때 두 개의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파일은요 저희가 원래 하던 우리 회사 파일이에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실행 파일로 운용을 해야 조금 세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이 중요하거든요 저희한테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파일을 받아가면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앙카볼트 몇 개, 세타 앙카 몇 개 이리 돼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 있잖아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파일을 집계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게 집계표라는 게 뭐냐, 그냥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 들었다, 얼마 견적 넣었고 얼마에 끝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조금 더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앞으로 실행 내역서는 두 개의 파일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최초에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는데 박봉지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받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영상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주님께서 세퍼레이트, 건물을 분리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약간 이런 느낌의 건물을 짓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뒤에가 벽이 길게 올라와 있죠. 뒤에 집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다른 건물이다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같은 필지지만 이렇게 길게 벽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 담장은 사실 제재가 있어서 지금 공사 못하고 준공 끝나고 해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최종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카페 내부를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천과 백의 민족, 여백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3D를 만들어서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했죠. 카페가 최종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아네모스입니다. 카페 이름이 아네모스고 촥 이런 느낌이에요. 주택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크지는 않습니다. 딱 가족들끼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캐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역사입니다. 다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다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그래서 이게 허가 도면이 된 거였어요. 자, 이 건물이 희한하게 뒤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카페가 자리를 하게 되고 베이킹실에서 베이킹룸에서 이게 좀 작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만 베이킹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해서 마련해 드렸습니다. 나와서
다용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페로 이렇게 이제 집을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몰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직진해서 쭉 들어오면 여기 집의 현관문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이 벽 때문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입구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좀 가리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시야 속에서 저는 입구를 좀 많이 가리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입구를 좀 가렸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 주방이 있고요. 여기 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이 있고요. 계단 타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도 거실이 있고 애기방이 있습니다. 애기방. 그리고 여기 안방이 있고요. 여기는 안방에서 이렇게 드레스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처음에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좁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만들고 나와서 화장실도 쓸 수 있지만 안방에 딸린 화장실은 없다. 안방 있는 층에 애기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세탁실은 요 옆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에서만 사용하는 발코니인데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벽을 위로 쫙 올려서 발코니에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밖에서는 잘 볼 수 없게 이렇게 잡아 놨고요. 벽을 쫙 올리다 보니까 판넬 지붕이 이렇게 빼떼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빼떼기 이 공간에 다락을 한 개 만들어 주자. 애기가 놀 수 있게끔 다락을 만들어 주자 해서 쭉 나와서 여기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땅 모양도 직사각형이 아니고 뒤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땅인데 제가 발코니까지 내가지고 정말 알차게 다 잘 썼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 타임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보시면 되고 카페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문이 되죠. 이 준공 촬영할 때는 담이 없었습니다. 대나무로 한 담벼락처럼 생긴 것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여기 이 벽 때문에 테라스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타임랩스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도면을 보여드리고 이미지를 보여드린 후에 타임랩스를 보면 좀 이해는 쉬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주차 공간, 협소한 주차 공간이 생기고, 자, 여기 대나무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없애주고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달라. 짜라랑. 이게 약간 3D랑 똑같지 않나? 이거랑 보세요. 어떤 게 진짜일까? 똑같죠? 자, 이미지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실제로는 에어컨이 생겼고, 사진에는 이게 천이 좀 많았는데 조금 수지 비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천이 여기 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건축주님께서 자리 배치를 하면서 야 이거 빼자, 다른 데 옮기자 하셔서 조금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천이 조금 더 있었는데 조금 바꾸자 그랬어요. 큰 거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똑같죠? 이 자리. 이렇게 아네모스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는 아이방과 안방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다락. 짜자랑. 여기 보시면 여기 뻐꾸기 창이 하나 있죠. 이렇게 빼떼기로 이렇게 누운 지붕이에요. 이렇게 조금 각을 살려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뻐꾸기 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죠. 실행을 이제 공개할게요. 제초에는 이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스테인레스 하프렌지, 이음쇠. 일단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광성인 아큐노 TV의 40, 50대 시청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그게 얼만데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박 대표의 총가가 나 이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얼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그분들은 이걸 글씨도 작고 해서 다 읽어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싹 집계해서 토공사 얼만데 그래 140만원 그래 얼마나 38만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얼만데 그래 1800만원에 3300만원 들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를 집계를 해서 보내드리면 또 반대로
건축학도들이나 같은 업계 종사자분들이나 배워보고 싶어 하는 수박 겉핥기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 철근 콘크리트가 왜 그래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왜 도대체 왜 자재비가 그래 왜 2,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상세 내역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 수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박 대표가 해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박 겉핥기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선무당들을 바로잡고자 박 대표가 최소의 예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드릴 실행표에는 여기 옆에 합계 금액이 없죠. 합계 금액이 없어요. 요 밑에 합계가 따로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려면 옆으로 합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이걸 알게 돼서 합계를 옆으로 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쪽 부분이 견적 금액이고, 자, 이쪽 금액이 예상 금액이고, 자, 이쪽 금액이 실행 금액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예상대로 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실행대로 했을 때는 실행 후에 얼마가 남는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상 금액은 무조건 80% 때린다고 얘기했죠. 자, 이 금액이 무조건 80% 때리고, 자, 이 금액을 보고 2억 4천에 끝냅시다 하고 덤벼들어야 3억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상 금액을 보고 달려갑니다만은 항상 소장님들이 난리를 지죠. 야, 이 금액이 되냐고. 이게 몇 년간 쭉 되다 보니까 숙련이 되어가지고 실행가 예상 금액 던져주면 콧방귀를 낍니다. 아이쿠,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저는 더 이상 금액을 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야 맞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설공사 1,800만 원 잡았지만 1,500만 원 들어가서 예상은 240만 원 남기로 했는데 지금 290만 원 아꼈죠. 아, 베리 나이스. 토공사 150만 원 잡았는데 38만 원에 끝냈다. 100만 원을 남겼다. 나이스. 아주 잘했다 이거예요. 왜? 철근 콘크리트 공사할 때 우리 소장님한테 읊었거든. 전화 형님 이거 토공사 할 것도 없다고 막 이거 은차가지고 같이 좀 해줬어 해가지고 은차 붙었고요. 그래서 아껴냈습니다. 하지만 딴딴딴딴 건축 자재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상승. 철근이 계약할 때만 해도 650원, 680원 할 때였는데 계약 이후에 자재가 급상승하죠. 1,800원까지 올라가면 제일 비쌀 때 들어간 공사입니다. 이게 계속 오를 때 그나마 아낀 거는 중간에 우리 건축주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미리 자재를 샀어요. 우리가 더 오를 거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아꼈다. 자, 보시면 1,2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자재비였는데 2,300만 원 들어붙습니다. 자재비가 조금 오르면 노무비도 조금씩 부차 먹는다고 바로 1,400만 원 바로 팍 깎입니다. 자, 철골도 세죠. H빔도 세 아닙니까? 2,100만 원 잡았는데 3,000만 원 나왔어요. 지금 2,100만 원 잡고 1,500만 원에 끝내자 했는데 3,000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요 노임에서는 좀 줄였는데 이거 어떻게 줄였냐면 형님 내 부탁 좀 하자. 이래가 안 된다.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줄여서 마이너스 600만 받습니다. 타일공사 하면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는 가구공사입니다. 가구공사도 당연히 금액이 오르니까 쭉 오르게 돼 있고요. 방수공사 조금 아꼈습니다. 금속공사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짜게 묻죠. 철골에서 짜게 먹습니다. 그리고 쭉 뭐 자재값 상승하는 데 따라서 목공사도 짜게 먹어요. 어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로우띵스 바로 띄어 올려 보내서 금속공사를 우리가 또 직접 합니다.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 안 되는 것들은 그 주변에 우리 팀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꼈어요. 자, 미장공사도 스타코 플렉스를 하게 되면 외부에 미장을 하게 되죠. 단열재로 붙이고 외단열 후에 스타코 플렉스 합니다. 벽체가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작업하면서도 너무 이게 간격하고 간격 사이가 좁으니까 동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바도 딱 한 사람 올라가서 작업할 공간밖에 안 나오고 해서 미스테이크가 조금 있었고요. 수장공사 우리 디자인팀에서 욕심을 냈죠. 이거 우리가 욕심내서 이건 오바된 거예요. 판넬에서도 바로 보사집니다. 2,500만 원 잡았는데 약 1,000만 원 오바됐습니다.
이게 거진 다 마이너스가 났어. 조금씩이라도. 조명에서 좀 많이 아꼈고, 설비에서 또 많이 아꼈고, 우리가 하면서 또 결국 많이 아꼈고, 그리고 추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주분께서 가구 좀 더 만들어 달라, 이것 좀 더 해달라 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 뭐 그대로 청구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견적 대비 실행 금액이 4천만 원이 오버가 났어요. 자, 여기서 팩트는 견적 금액에는 부가세가 별도예요. 이 금액 안에 부가세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행할 때 부가세를 따로 빼서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업체들마다 부가세 포함해서 우리가 금액을 쫙쫙 내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빼서 적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쉽게 노무비는 또 부가세가 없잖아요. 노무비도 청구하면서 같이 자재비도 청구할 경우에는 또 따로 빼서 기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금액에는 부가세가 같이 묻어져 있다는 거, 부가세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부가세 포함되죠. 부가세 포함되면 3억 3천입니다. 근데 우리 공사는 캡스나 뭐 계약이행 보증 뭐 이런 기타 등등 보증 증서비 해가지고 실행금액 3억 3,700인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 꼴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난 게 부가세 포함이 돼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원가 공개를 할 때는 이윤을 삭제하고 보내드립니다. 이윤을 삭제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원가는 정확하게 공개하되 우리는 정확하게 이윤을 챙겨갈 건 챙겨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윤에서 조금 까먹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견적 금액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 6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플러스 돼요. 아까 900만 원 오버가 났잖아요. 인테리어는 우리가 욕심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인테리어를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600만 원 손해 안 봐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윤에서 좀 까먹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너 마이너스 공사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공사 아닙니다. 이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이윤에서 조금 차감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윤을 타 업체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는 것처럼 보여져 있기 때문에 견적 꼼빼를 하기 시작한, 꼼빼가 뭐냐면 컴페티션이죠. 견적을 가지고 경쟁을 붙으면 저희도 견적 우위에 있어요. 항상 견적이 좋아요. 근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윤이 막 높은 거예요. 야, 이윤이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공사에다가 이윤을 안 묻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높아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3억 3천이 공급 가액으로 잡혀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그 돈으로 우리 이윤도 가져갔다 라는 거, 우리 이윤 속에서 조금 이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조금 더 썼다 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보면 설계 디자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 설계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캐드로는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타임랩스를 보면서 실물과 디자인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원가 공개를 했는데요, 원가 공개에는 두 개의 서류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세 내역, 두 번째는 집계 내역이에요. 집계 내역을 보고 빨리 습득하면서 공부를 속성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시면 상세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 제품은 뭘까, 저 자재는 뭘까 한번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것은, 원가 공개 올리면 하루에 막 몇백 개씩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불러 처리가 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적어주시고 아이디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지 않았고 댓글까지 썼는데 왜 내 댓글은 자꾸 안 써지지? 댓글 딱 썼는데 바로 불러 처리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 댓글 안 써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래에 나오는 주소에, 이메일 주소에다가 나 불러 처리됩니다 하고 3일 내에 이메일 보내주셔야 확인을 하고 다시 전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